여러분은 최근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정말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요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마치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가슴이 답답하거나 앞으로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 혹시 지금 이 순간 그런 기분이 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때때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러한 신호는 수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을씨년스럽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을사년에서 비롯된 말인데요. 2025년 바로 을사년. 이해는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한국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해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고려 말의 한승려가 바로 2025년을 예언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의 이름은 보우스님. 그는 고려 말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미래의 한반도에 대해 경고하는 듯한 신비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5년과 관련된 문장은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보우스님은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남긴 메시지는 다가오는 2025년의 대한민국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700년 전 남겨진 보우스님의 예언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탐험대입니다. 영상이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보우스님은 고려 후기 130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탄생에는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잉태하기 전 커다란 태양이 자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태몽이 아니라 보우스님의 운명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이 남다르셨으며 불교 경전을 단숨에 이해하고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지혜를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한 수행자로만 남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왕들과 권력자들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강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한 불교 교리를 넘어 세상의 질서와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정한 해에 대해 경고하는 놀라운 문장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을사년의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을사년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해에는 반드시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1545년 을사년. 조선 중종사 후 권력 다툼이 극에 달했고 결국 많은 신하들이 희생당한 을사사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1905년 을사년. 바로 대한제국이 강제적으로 일본과 을사늑약을 체결한 해입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한국은 사실상 국권을 빼앗겼고 그 이후 오랜 식민지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을사년은 항상 한국 역사에서 거대한 전환점을 의미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또다시 을사년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우스님은 그의 저서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을사년의 지도자는 바람과 물결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이 곧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는 바람과 물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격변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2025년은 세계적으로도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보우스님은 2025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남긴 것일까요? 그는 단순한 예언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기록에는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한 지도자는 백성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백성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자는 큰 혼란을 부를 것이다. 과연 2025년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운명을 마주하게 될까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올바른 방향일까요? 700년 전 남겨진 보우스님의 예언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우스님이 남긴 예언들은 일반적인 경전과는 다른 특이한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암시하는 듯한 짧은 문장들을 남겼으며 이 문장들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미를 완전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예언 중 몇몇 문장은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을사년 바람이 세차게 불 것이다. 바람을 막아내는 차가 있다면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바람을 피하려 하면 모든 것은 무너질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암시하는 것일까요? 2025년 한국은 여러 가지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제적 변화, 외교적 갈등, 내부적인 사회적 갈등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지도자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우스님이 말한 바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의 예언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어떤 경고를 주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스님은 예언에서 바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 나라를 뒤흔드는 거대한 힘을 뜻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앞둔 대한민국은 어떤 바람에 맞닥뜨리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2025년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 분석합니다. 세계 경제의 불안정,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그리고 내부적인 정치적 혼란까지.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호스님은 이런 상황을 예견한 듯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큰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고 남쪽은 그 바람을 견뎌야 한다. 바람이 멈추지 않으면 물결은 더욱 거세진다.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어쩌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예언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호스님이 남긴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호스님은 그의 예언 속에서 반드시 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을사년에 대한 기록에서는 지도자의 결정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바람을 피해 숨는 자는 백성의 마음을 잃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강한 지도자가 있었던 시기에는 나라는 안정되었고 약한 지도자가 있었던 시기에는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호스님이 남긴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700년 전 남겨진 예언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보호스님이 남긴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을사년의 운명은 두 갈래로 나뉠 것이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도 달라질 것이다. 이 문장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개의 길.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첫 번째 길은 혼란과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길. 강한 리더십과 국민의 단합 속에서 한국이 더 큰 도약을 이루는 운명입니다. 두 번째 길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며 혼란과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길. 지도자의 실책과 내부적 분열이 커지며 나라가 흔들리는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보호스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도자가 백성의 신뢰를 얻으면 길은 빛을 향할 것이다. 그러나 백성이 지도자를 외면하면 어둠이 내려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교훈을 쉽게 잊곤 합니다. 과거의 을사년들을 떠올려보면 언제나 거대한 변화와 시련이 함께했습니다. 1545년 을사사와 권력 다툼 속에서 많은 신하들이 숙청되었습니다. 1905년 을사는 양 나라의 주권을 잃고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5년 을사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보호스님은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자는 미래를 준비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를 잊은 자는 같은 어둠 속을 걷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철학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다가올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보호스님은 단순히 예언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2025년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어느 시대든 지도자는 시험을 받는다. 그러나 진정한 지도자는 백성과 함께 그 시험을 이겨낸다. 2025년 대한민국은 경제적 도전, 외교적 갈등, 내부적인 정치적 문제까지 수많은 시험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지도자를 신뢰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요구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이든 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됩니다. 보호스님은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늘은 준비된 자에게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어둠이 내려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거대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700년 전 보호스님이 남긴 예언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을사년이 오면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진정한 길을 찾는 자가 있을 것이다. 과연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보호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난다. 어떤 시대든 결국 선택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답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